안녕하세요. 오늘 AI 기반 ICU 환자 위험도 예측 솔루션 개발 이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맡게 된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의료정보학과의 윤덕용이라고 합니다. 저희 이 사업은 이 프로젝트는 사실 저희 오래전부터 시작했습니다. 한 2016년도부터 관련된 중환자실에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여기서 관련되는 의미 있는 정보를 추출해내서 응급 상황을 미리 알람을 주는 AI 솔루션들을 계속 개발하고 기반 기술들을 개발하는 진행 과정들을 진행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2018년도에 저희가 전자신문에 실렸던 기사의 그 사진이고요. 그래서 이런 선행 연구들을 바탕으로 해서 최근에 법무처 의료기기 과제에 저희 ICU 환자를 위한 AI 기반 이 소프트웨어 솔루션 사업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과 그 사업 관련된 내용과 그 배경 내용들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여러 연구들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사업은 저희 아주대학교 의료원과 마인즈 컴퍼니와 원광대학교 그리고 연세대학교가 같이 팀을 이뤄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연구 배경을 먼저 말씀드리면 저희가 중환자실에서 인제 환자들을 보다 보면 사실 인제 겉으로는 멀쩡한데 사실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내부적으로는 아주 심각한 이벤트들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인제 복강내 출혈이 그중에 하나의 예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인제 CT 사진이고 다들 잘 아시겠지만 이게 간이고 그래서 그 주변에 보시면 여기 회색 빛으로 보이는 것이 사실 피로 가득 차 있는 상태이죠. 근데 그러니까 배 내에서는 이제 피가 이렇게 가득 차고 있지만 겉으로는 어떤 상처도 없기 때문에 사실 아주 이 바이탈이 흔들리기 전까지는 저희가 이 사실을 모르고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뒤늦게 발견을 해서 저희가 수술적으로 지혈을 하게 되면 이미 출혈은 많이 발생한 상태에서 예후가 안 좋은 상황으로 발전할 수도 있게 되는 거죠. 하지만 이런 출혈이 발생했을 때 이미 혈압이 떨어지거나 맥박이 올라가는 등의 여러 생체 신호적인 변화가 발생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갖고 있는 생각은 이런 ICU에서 측정하고 있는 생체 신호 데이터를 잘 모으고 그것을 실시간으로 잘 분석을 하게 되면 인공지능으로 여기서 나오는 위험도를 예측할 수 있다면 우리가 그것을 의료진에게 적절하게 경고를 줄 수 있을 것이고 또 미리 예측을 통해서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게 되면 사실 위와 같이 수술적으로 접근하기 이전에 훨씬 간단한 시술로 얘를 예방할 수 있게 되고 네 그렇게 되면 예후도 훨씬 좋아지고요. 그래서 환자의 안전이 증진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의료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이 되는 그런 솔루션이 되리라고 생각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가 왜 이런 생체 신호 데이터에 주목을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발표된 유수한 국제 저널에 발표된 논문들에 따르면 이런 생체 신호 상에 저희가 그동안 잘 모르고 있었던 하지만 임상적으로 아주 중요한 정보들이 숨겨져 있다. 그리고 그것을 인공지능으로 분석을 하게 되면 그 안에서 어떤 특정한 패턴을 찾아서 우리가 이런 환자를 보는데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사실들이 이게 아주 주요 논문들에 많이 최근에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병원에는 여러 데이터들이 존재를 하죠. 의무 기록 데이터 에서 뭐 수치 데이터도 있고 자유 기술문 데이터도 있고요. 이런 CT 사진과 병리 사진도 있고요. 또한 이제 중환자실이나 여러 검사실에서 어떤 센서로부터 측정되는 생체 신호 데이터들도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이런 것들을 어떤 휴먼 인사이트를 통해서 데이터를 보고 그동안 의료 경험을 통해서 '아마 이런 연관성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가설을 세우고 그다음에 인제 분석을 해서 거기서 있었던 이제 숨겨져 있었던 인포메이션을 찾는다면 최근에 이렇게 데이터가 많이 쌓여 있으면 인공지능을 통해서 대량으로 이 데이터를 분석해서 저희가 사람이 감지해낼 수 없는 자그마한 패턴까지 뽑아내서 숨겨져 있는 정보를 뽑는 거죠. 그를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인사이트를 제공해 주거나 아니면 질병을 더 빨리 디텍션하고 더 나아가서 프리딕션하거나 그렇게 프리딕션하고 디텍션한 진단 자체가 더 정확해지는 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배경이 되는 여러 논문에 대해서 몇 가지 소개해 드리고 그래서 왜 이런 사업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 논문은 2019년도 란셋에 실렸던 논문이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심전도를 분석하는데 사이너스 리듬 인 상태에서
AFib 발생한 환자를 찾아내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제 인공지능 기반으로 ECG를 분석함으로써 그런 목적을 달성을 하려고 합니다. AFib에 대해서도 다들 잘 아시겠지만 인제 심장이 아주 규칙적으로 이렇게 효율적으로 쏴주지는 못하고, 이렇게 규칙적으로 박자에 맞춰서 쏴줘야 혈액이 인제 아주 혈액 속도가 충분한 속도를 내서 인제 온몸으로 퍼져나갈 텐데, 그냥 규칙적으로 힘있게 짜주는 것이 아니라 불규칙하게 해 주면서 뛰게 돼서 그것이 효율적으로 피가 흐르지 못하게 돼서 어떤 와류가 생기는 그 공간에서는 인제 블러드 클럿, 피떡이 생기게 되고, 그것이 어떻게 인제 흘러 들어가다가 인제 머리로 가게 되면 인제 어 화열성 스트로크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아주 위험한 포텐셜을 갖고 있는 이제 부정맥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꽤 흔하게 나타나는 부정맥이기 때문에 많은 연구자들이 주목하고 있는 부정맥이기도 합니다. 네, 그런데 인제 이 부정맥이 그냥 어 지속적으로 나타난다고 하면 저희가 아무 때나 검사해서 그것이 인제 '아, 이 부정맥이 있구나.'라고 판단해서 치료하고 약을 주고 하면 될 것입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있어서 이런 부정맥이 항상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예, 나타났다가 정상이었다가 이렇게 이런 상태를 반복하기 때문에, 특히 인제 정상의 기간도 길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특정한 랜덤으로 어떤 시점에서 검사를 수행하게 된다면 그 사람이 이제 노말 한 이제 사이너스 리듬으로 나타나는 검사 결과가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한 번씩 AFib라는 부정맥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죠. 네, 그래서 어 우리가 만약에 이 경우가 그것인데요. 인제 빨간색이 이제 AFib이 나타나는 경우고, 이 사람은 보면 파란색인 경우가 인제 노멀 사이너스 리듬을 보일 때고, 노멀 사이너스 리듬을 보이다가 AFib이 한 번씩 나타나는 거죠. 근데 이 노멀 사이너스 리듬일 때 저희가 검사하면 이 사람이 AFib이 있는지를 모르고 이제 넘어가기 때문에, 이 사람이 향후에 인제 스트로크가 발생할 위험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이제 놓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본 저자들은 무엇을 했냐면, 한 번도 AFib이 발견되지 않은 완전한 정상인 환자들과 AFib이 간헐적으로 발생되는 환자이지만, 하지만 그 환자의 정상이었을 때의 심전도를 인제 비교를 해서 이 사이에 어떤 구분할 수 있는 인자들이 있는지를 인공지능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냥 그동안 해왔던 프랙티스 상에서는 이때나 요때나 다 그냥 노멀 사이너스 리듬이기 때문에 정상으로 우리가 판독을 하는 거지만, 이에 대해서 서로 차이 나는 패턴을 인공지능으로 학습시켰을 때는 그 차이를 인공지능이 학습을 해낼 수 있어서 이 둘을 A와 ROC가 0.9 정도가 되는 수준으로 구분할 수 있었다라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정상일 때와 비정상일 때를 비교한 것이 아니라, 정상일 때와 정상일 때인데, 이 정상일 때가 한 번이라도 인제 AFib이 발생했던 히스토리가 있었던 사람의 정상일 때의 파형과 비교한 것입니다. 그래서 정상 파형이긴 하지만 뭔가 우리가 그동안 몰랐던 어떤 불규칙성의 요소가 그 정상 속에 숨겨져 있었다는 것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부정맥이야 뭐 어차피 인제 심전도 상에서 나타나는 거 심장의 움직임이니까 뭐 우리가 몰랐던 패턴이 나타난다고 할 수도 있는데, 그보다 더한 여러 사실들이 또 이 심전도 속에, 이런 생체 신호 속에 숨겨져 있다는 어 그런 가능성들이 여러 논문을 통해서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인제 하나가 이제 모탈리티조차 예측할 수 있다는 연구입니다. 그래서 딥 뉴럴 네트워크라는 인공지능 기술을 썼고요. 그다음에 시비리드의 인제 ECG를 분석을 해서 모탈리티를 예측하는 논문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냥 뭐 간단하게 생각했을 때 뭐 ST 엘리베이션이 있거나 아니면은 뭐 어 여러 가지 인제 부정맥들, 심각한 부정맥들이 있으면 '이 사람은 어차피 오래 못 살겠구나.' 고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인제 어브노멀한 것들이 섞여 있는 이제 전체 데이터로 했을 때 뭐 성능이 뭐 0.8, 0.9 나오는 거는 뭐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주목한 것은 노말이라고 판정되는 심전도에서조차 앞으로 인제 살 사람과 인제 죽을 사람을 이 모델은 예측을 했고, 그 정확도가 0.8 전후로 예측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정상인 ECG였으나 인공지능 모델이 인제 '이 사람은 인제 얼라이브 할 거다.'라고
평가된 사람의 생존 곡선이 시간에 따른 생존율 곡선이 이 남색 점선으로 되어 있는 선이고요. 그다음에 노말이라고 판단됐으나 인제 인공지능 모델이 이 사람이 인제 죽을 거라고 예측된 사람들의 생존 곡선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 인공지능 모델이 살 거라고 예측한 사람들이 훨씬 누적 생존율이 높고 사망할 것이라고 예측된 사람들의 생존율이 이렇게 급격하게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뭐 네, 부정맥 그리고 그리고 또 인제 모탈리티 자체도 사실 심장과 아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면 연관되어 있다고 할 수가 있겠죠. 좀 바로 직접적인 지는 않지만. 근데 더 나아가서 심장과는 좀 거리가 있다고 볼 수 있는 이것은 이제 하이포글라이세미아 이벤트 자체도 어떤 생체 신호 중에 하나인 심전도로 얘를 디텍션할 수 있다는 이제 논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파일럿 스터디라고 하긴 했지만 딥러닝을 통해서 딥러닝으로 ECG를 분석해서 하이포글라이세믹 이벤트를 이제 디텍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도 역시 환자의 ECG 데이터를 인공지능 모델에 집어넣었고요. 그렇게 해서 인제 블러드 글루코즈 레벨이 인제 떨어진 상태와 정상의 상태를 심전도로서 구분할 수 있는지를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주로 인제 저녁에 밥을 먹고 혈당이 높아졌다가 이제 쭉 떨어지다가 새벽에 계속 떨어져서 아침 직전에는 저혈당이 발생하기 이 인제 호발하는 시점이고, 그다음에 이제 아침 식사를 하게 되면 다시 혈당이 이렇게 높아지는 것이 일반적인 패턴이죠. 그래서 이 저혈압일 때 저혈압이 그러니까 저혈당이 나타났을 때의 의 심전도와 이게 혈당이 충분히 높을 때의 심전도를 비교해서 과연 우리가 심전도만을 모니터링해서 이 사람이 인제 우리가 피를 뽑지 않고 혹은 뭐 센서를 몸에 달지 그러니까 인베이시브한 센서를 몸에 달지 않더라도 non 인베이시브한 ECG를 통해서 하이포글라이세믹 이벤트를 디텍션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 평가를 한 것이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뭐 인공지능 모델뿐만 아니라 그것을 인제 하나의 결과가 아니라 뭐 한 10분 동안 나온 결과를 종합하고 뭐 그런 여러 가지 조치를 취했을 때 어쨌든 테스트 데이터셋에서 이건 어큐러시가 한 85% 그리고 89% 까지 나온다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어떤 패턴의 체인지가 심전 그 하이포글라이세미 이벤트와 관련이 있는지에 대해서 인제 시각화해 놓은 자료인데요. 네, 보시면 뭐 QRS 부분을 인제 동기화했을 때 정상인 혈당을 가진 어 시점보다 저혈당이 나타난 시점에서는 인제 요 T 웨이브가 뒤로 이렇게 점점 밀려 있고, 실제로 어떤 부분을 보고 얘가 정상 글루코즈 레벨이었는지 하이포글라이세미아 상태인지를 예측하도록 했을 때 실제 요 T 웨이브 의 마지막 부분을 보고 보시면 이제 웨이트가 높죠. 그래서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고 모델이 판단을 했다라고 시각화해서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ECG에서 나온 모르폴로지컬 패턴을 가지고 클러스터링 해 보면 이제 노멀 글루코즈일 때의 하트빗과 이제 로우 글루코즈일 때의 인제 하트빗에 이렇게 극명하게 클러스터링을 되는 거 봐서 이 둘 사이는 어 이 안에는 충분히 이 둘을 구분할 수 있는 어떠한 패턴이 이제 숨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뭐 기존 사례들을 위주로 인제 말씀을 드렸고, 저희도 인제 옛날부터 인제 생체신호 데이터를 ICU에서 대량으로 모아서 저희들이 이것을 인공지능으로 분석하는 연구들을 하고 기본적인 데이터 분석 인프라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한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면 역시 인제 심전도와 관련된 것인데요. 심전도, 그러니까 병원에서 저희가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것은 인제 이런 심전도와 같은 생체신호 데이터를 모아 놓고 그것이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이 사람이 살 건지 죽을 건지 정상 상태인지 아니면 비정상 상태인지를 구분하도록 하는 모델을 만드는 것이 인제 궁극적인 목표이고, 근데 인제 그런 것을 할 때 가장 큰 허들이 되는 것이 이 사람이 정상인지 비정상인지를 모델한테 알려줘야 되는데 그것을 그런 과정을 저희가 레이블링 과정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레이블링 과정을 그냥 아무나 할 수는 없고 결국 인제 의료 데이터고 병원에서 일어나는 사건이기 때문에 의학적인 지식에 충분한 의학 전문가들이 이것을 인제 해 줘야 되는데
다들 잘 아시다시피 인제 병원에 계신 선생님들은 이제 다들 바쁘시고 뭐 이런 것들에 익숙하지 않으시고, 그래서 충분하게 그렇게 충분한 신뢰도가 확보된 레이블된 데이터를 저희가 딥러닝에 학습시킬 만큼 충분하게 학습하는 것은 많은 연구자들에게 도전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좀 극복하고자 하는 기초 연구들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레이블 없이도 우리가 이 숨겨져 있는 데이터에서 어 어 데이터 주어진 데이터에서, 대량의 데이터에서 숨겨진 정보를 뽑아내는 그런 과정들을 할 수 있는 접근법도 있습니다. 근데 그중에 하나가 인제 오토 엔코더 방법이 있고, 여기에서는 뭐 컨볼루셔널 기반의 베리에이션을 오토 엔코더를 쓴 거긴 한데, 뭐 이 컨볼루션과 베리에이션 개념은 이제 넘어가고, 기본적인 이제 오토 엔코더 개념을 통해서 이게 어떤 일을 한 건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생체 신호 데이터가 이렇게 원본 데이터가 인제 이렇게 있는데, 저희가 이 원본 데이터에서 뭐 P 웨이브도 중요하고 QRSM 모양도 중요하고 T 웨이브의 모양도 중요하고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것을 뽑는 것이 인제 피처를 뽑아내는 건데요. 알려져 있는 피처도 있지만 알려져 있지 않은, 우리가 그동안 놓치고 있던 피처들도 많이 있음을 이전 선행 연구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떤 질병에 스페시픽하게 뽑는 것이 아니라 이런 ECG라는 것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가 되는 피처들을 근본적으로 뽑아낼 수 없을까, 요부터 시작을 한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인제 오토 엔코더라는 기법을 쓴 건데, 이렇게 원본 데이터가 있을 때 그 원본 데이터에서 그런 피처들을 뽑아내려면 아주 많은 대량의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뒤에 어떤 질병이 있다 없다를 목표로 하게 되면 그 질병의 특이적인 피처들만 뽑아지게 되는 거죠. 근데 하지만 저희는 이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반적인 좀 제너럴한 피처들을 다 뽑아내고 싶었던 거죠. 네, 그렇게 하는 과정이 원본에 큰 데이터들이 있을 때 그것을 아주 작은 데이터로 억지로 인제 압축을 시키고, 네, 그것을 다시 원본 자기 자신 데이터로 돌리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처음에는 얘가 인제 충분하게 자기 자신을 보완하지 못하겠죠. 어떤 데이터를 압축해야 되는지 모르니까. 그렇게 해서 에러가 크게 되면 그 얼마만큼 에러가 있었는지 피드백을 줘서 이 데이터를 압축하는 과정을 수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수없이 계속 반복을 하다 보면, 그리고 어느 방향인지 이 돌아오는 에러를 통해서 얘가 학습해 가면서 그 방향으로 인제 모델을 인제 쪼금씩 바꿔 가다 보면 어느 순간 데이터 자체가 많이 줄어듦에도 불구하고, 많이 데이터가 줄어들어도 자기 자신으로 원래 자신의 모습으로 이렇게 돌 복원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 말은 뭐냐면, 원본 데이터 크기가 100 인데 여기가 한 크기 5 정도로 줄었다는 것은 한 95 정도의 정보 어 를 빼더라도 원래 자기 자신을 뽑을 수 있는 5 개의 피처를 뽑아낸 거죠. 즉 그래서 뭐 노이즈라든지 필요 없는 모양이나 이런 데이터는 다 빼버리고, 정말 ECG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대변할 수 있는 피처, 아주 필요한 극소수의 피처들만을 이제 뽑아 내게 되는 과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뒤에 붙는 것이 어떤 질병이 있다 없다 그런 레이블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기 때문에, 그런 전문가의 그런 수고가 없이도 일반적인 피처들을 인제 뽑아낼 수 있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럼 저희들이 이런 것들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피처들 뽑아내는 과정이고, 그래서 압축을 했다가 복원을 하게 되는데, 이 압축하는 과정까지만 떼고요. 그다음에 요 뒤에 인제 어떤 다른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붙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뒤에 인공지능 알고리즘은 질병 있다 없다 혹은 뭐 살 거다 죽을 것 같이 인제 레이블된 데이터를 쓰게 되는 거고요. 근데 이렇게 하게 되면 이미 여기서 한번 일반적인 특성에 대해서 미리 얘가 예습을 했기 때문에 어 그 질병에 대해서 정확한 예측을 하기 위해서 필요해지는 데이터가 확 줄어듭니다. 즉 미리 한번 예습을 했기 때문에 질병의 특이적인 데이터는 조금만 얘가 확보하더라도 우리가 충분히 거기에 맞는 모델을 만들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랩을 만드는 데 있어서 사실 많은 비용과 수고가 들어가는데, 그 과정을 줄여서 효율적으로 모델을 만들 수 있다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저희가 인제 실험을 하게 보면 실제로 인제 이런 과정을 트랜스퍼 러닝이라고 하게 되는데, 트랜스퍼 러닝을 하게 되면 이제 성능 자체도 궁극적으로 더 높아지게 되고요. 그다음에 어 어 여러 가지 인제 반복적으로 여러 데이터로 실험해 봤을 때 보시면 성능 자체도 예를 들어서 AFib을 예측하는 것을 보면 성능 자체도 0.5에서 0.7로 높아질 뿐만 아니라
그 성능을 내는 일관성도 스탠더드 데비에이션이 랜덤으로 이 모델을 초기화했을 때는 이렇게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이 높지만 트랜스퍼 러닝에서 어느 정도 예습을 시켜 놓으면 얘가 어느 정도 또 예습을 한 기반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흔들리는 정도는 훨씬 덜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저희가 인제 논문으로 정리를 하고 있지만 거기서 내용은 어 데이터를 학습하는 데이터를 많이 줄여도 어 처음부터 그런 정보가 없이 출발하는 랜덤 이니셜라이제이션인 경우에는 어 데이터가 없을 경우 성능이 확 떨어지지만 저희가 트랜스퍼 러닝을 하게 되면 이미 예습한 자료가 있기 때문에 데이터가 많이 줄어도 어느 정도 일정한 수준의 학습 능력을 확보하고 있는 것들을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실제로 어떤 질병을 예측하는 데 있어서 얘들이 어떤 부분을 보고 판단하는지를 저희가 시각적으로 평가를 했을 때 PVC 같은 경우에 여기가 인제 병변인 것이죠. 똑같이 PVC라 예측을 했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트랜스퍼 러닝을 하기 전에는 병변 부위도 물론 보지만 다른 부분도 이렇게 보는 약간 좀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도 모습이 보이지만 트랜스퍼 러닝을 하게 되면 얘가 심전도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확실하게 어떤 특성이 있다는 것을 인제 알기 때문에 확실하게 병변 부위를 좀 더 신뢰성 있게 주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제 AFib 같은 경우에도 AFib이 인제 전반적으로 파형이 불규칙한 것이 인제 특징인데 이렇게 그것을 인제 얘가 인제 인식을 해서 좀 전반적인 불규칙성에 대해서 그러니까 시각 판단하는 곳이 좀 전반적으로 퍼트려져 있는 것을 어 보인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여러 전 세계적인 연구 백그라운드가 있고 또 저희가 그동안 했던 선행 연구 경험들이 있어서 저희가 궁극적으로 ICU에서 하려는 것은 이제 여러 새 병원에서 생체 신호 데이터를 확보를 하고 그리고 인제 인공지능으로 얘를 분석을 해서 향후에 발생할 호흡 부전, 심부전 그리고 출혈과 선망에 대해서 좀 더 일찍 얘를 디텍션하는 모델을 개발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미리 선제적으로 이렇게 대응을 하게 되면 아까 처음에 예시를 보였듯이 훨씬 간단한 시술로서 예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치료 예후도 개선이 되고 진료 효율도 향상이 될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요. 또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가 인제 단순하게 기술 개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상품화를 완료를 해서 사업화를 하고 세계 시장에 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미 아주대학교 병원에서는 여러 ICU에서 지금은 더 확장돼서 거의 한 200 베드에 달하는 인제 ICU 베드에서 생체 신호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거의 한 3만 명에 가까운 환자로부터 어 이 파형 데이터 ECG와 뭐 ABP 뭐 이런 파형 데이터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으면 한 뭐 1,300년 이상이 되는 길이가 되는 파형 데이터를 확보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러하게 수집된 대량의 데이터가 아까 드렸던 이제 오토 인코더를 학습시키는 그런 데 저희도 인제 활용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제 원광대학교 병원에서도 역시 인제 트라우마 ICU에서 어 저희와 동일한 생체 신호 수집 인프라를 저희가 인제 기술 이전을 해 드렸고 그를 통해서 지금 한 400명 그리고 파형 데이터는 한 40년 정도 길이가 되는 파형 데이터를 저희가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이후에도 지금 여러 병원에 저희가 이런 인프라를 기술 이전해 드리고 있고 그를 통해서 저희가 만들 모델이 단순히 아주대 병원에서만 검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원광대병원과 그 이후에 기술 이전이 되고 있는 한 두세 군데 이상의 병원에서 external validation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인제 이런 G나 필립스나 니온코덴의 데이터가 준실시간으로 들어오도록 하고 그런 데이터들이 인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API를 개발할 것이고요. 그 위에 저희가 인제 호흡 부전과 심부전과 출혈 선망을 예측하는 AI 모델을 만들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정보를 전달하는 그리고 요청을 받는 UI를 개발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저희는 궁극적으로 인제 저희 모델만을 대성하는 이제 폐쇄적인 플랫폼이 아니라 저희 말고도 여러 인공지능 업체라든지 다른 연구자들이 관련된 인공지능 알고리즘들을 만들고 계시고요. 그중에 훌륭한 AI 모델들도 많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저희가 인제 생체성 데이터를 전 병원 단위로 수집하고 관리하고 있는 노하우는 거의 이제 저희가 독보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플랫폼은 저희가 제시를 하고 AI 모델도 저희가 일부를 하지만
외부에서 개발된 AI 모델들이 저희 플랫폼 위에서 돌아가게 함으로써 여러 기업들과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모델도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아주대병원에서는 호흡과 신부전, 원광대병원에서는 출혈, 또 용인세브란스 선망 등을 담당해서 2022 년부터는 서로 그런 모델을 크로스로 external validate 하고 궁극적으로는 SAMD (Software as a Medical Device)로서 식약처 인증을 받고 국내 시장과 해외 시장에 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내용을 다시 한번 간단히 정리해 드리면 현재까지는 저희가 어 데이터 수집하는 인프라를 열심히 갖췄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사실 아주대병원에 있는 모든 모니터 수술방과 ICU에 있는 모든 모니터로부터 생체 신호 데이터가 다 보이도록 하고 있고 그것이 거의 실시간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인프라를 갖춰서 저희 병원에서는 의사 선생님들께서 과거의 어떤 모니터링 화면을 다시 리뷰하고 싶다 그러면 그 시점을 들어가서 그 시점 데이터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했고 지금 현재까지 인공지능 모델을 통해서 저희들이 그 안에서 피처를 뽑아내서 다른 질병 예측할 수 있는 기본 적인 인공지능 작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 인제 다양한 ICU에서 필요한 뭐 여러 가지 질환들 호흡부전, 심부전 그리고 뭐 출혈, 선망 같은 것들을 예측할 수 있는 모델을 하고 개발하고 있고 또 여러 다른 기업에서 개발한 AI 모델도 저희들이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나중에 되면 현재까지 환자 모니터링 디바이스의 이런 화면이지만 나중에 가면 저희 모델이 인제 상용화가 되면 그 옆에 다른 화면이 있어서 이 사람의 어떤 질병 위험도가 얼마만큼 되는지로 즉 이거는 원본 데이터고 그 원본 데이터가 해석되어서 임상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정보를 제공해 주는 시스템이 될 것이고 더 나아가 사실 궁극적으로 더 하고 싶은 것은 요게 강화학습이라는 또 다른 다른 차원의 인제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개발이 돼서 그 위험도를 탐지할 뿐만 아니라 그 상황에서 어떤 치료를 해야 되는지까지 저희가 제시해 줄 수 있는 모델을 개발을 하는 것을 인제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더 나아가면 이것이 중환자실에서만 국한될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웨어러블 디바이스가 병원에서 사용하는 것이 좀 파퓰러해지고 그렇게 되면 병동 환자들도 훨씬 간단한 디바이스로 뭐 심전도라든지 생체신호를 측정할 수 있게 되면 그걸 통해서 또 병동 환자들까지 모니터링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더 나아가면 이것이 생활 속으로까지 인제 외래 환자들까지 퍼지게 되면 어 이제 B2C까지도 가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어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좀 더 시간이 많이 걸릴 문제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저희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이메일을 통해서 학회를 통해서 연락을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